네, 오늘도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이슈를 기반으로 찐 수혜주를 가려볼 거고요.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투자 타임리를 통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만나볼게요. 유세벽 대표 그리고 이건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도체, 미용, 의료기기, 바이오, 2차 전지 대부분의 섹터 분위기가 괜찮은데 그중에 호재가 좀 유독 많아 보이는 2차 전지 쪽으로 얘기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텔레그램방입니다. 네, 미국 배터리 업계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로비 단체인 BATT가 출범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BATT는 미국 기업 또는 동맹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이슈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어떤 기회와 위험의 요인을 제공하게 되는 건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번에 BATT 출범이 예고가 됐었죠.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 경제,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반사 이익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더불어 한국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관련된 전기차 시장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위기의 요인도 있습니다. 소재 원산지 제한 강화로 인해서 조달 비용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서 생산 차질과 더불어서 미국의 잦은 전기차 관련된 정책 변화로 인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 요인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기회 요인에 포커스가 조금 맞춰졌고 전기차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도 있을 거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의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그룹 주들 오늘 일제히 강세의 흐름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모두 6%대 상승 흐름이고요. 에코프로 모티가 오늘 제일 강하네요. 1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LNF도 현재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가 10%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며 현재 1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일단 미국의 BATT 출범이 진짜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찐수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슈인가요? 단기적으로는 네.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규제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이익단체라든지 이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서 아예 그냥 그 협회를 만들겠다라고 출범을 시킨 건데 그 내용은 결국엔 이제 그 내용이 우리나라 한국 업체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삼성 SDI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미국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고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일단 규제를 받으면 같이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이슈가 좀 부각도 되고 그다음에 코프로 그 회장님이 또 사면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가운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걸로 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반등, 단기 모멘텀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서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는 BATT가 출범한다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사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을 더 우대해 준다는 내용도 없고 또 문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또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주요 소재들은 다 중국에서 갖고 온다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조금 이거를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닥권에서 이 정도의 모멘텀으로 이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미국의 BATT 출범 외에 전기차를 둘러싼 호재들이 그냥 전기차 관련주들의 단기적인 반등을 이끄는 재료에 불과하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예, 일단 지금 좋은 게 별로 아직은 안 보이죠. 3분기 실적도 안 좋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3, 4분기 거치면서 이제 바닥권을 좀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또 전기차 관련된 화재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악화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이게 사고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뭐 유럽은 이미 규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미국도 당연히 규제를 하겠죠. 물론 미국은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뭐 뉴욕 이런 데 빼놓고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화재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벽 대표님은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단기 반등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슬슬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세요? 아직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근데 그럼에도 지금 뭐 BATT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처럼 반짝 이슈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패닉셀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 네. 이 시간에 지금 불안정한 시국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라면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이쪽 관련해 가지고 좀 과연 괜찮을 것인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하려면은 중국발 수요가 아닌 그러니까 유럽이라던가 미국 쪽으로 이 수출이 계속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확실한 턴 어라운드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실적으로도 증명을 해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실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 대부분을 제가 봤더니 오늘 다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당장에 접근하기보다는 대선이 있잖아요. 이번 연도에 11월에 대선이 됐었을 때 이 BATT 관련해서도 지금은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면 고립주의가 굉장히 강력한, 더욱더 규제가 강력해지지 않을까라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해리슨이 된다면 분명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대선의 불확실성과 경제적인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전기차가 과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세적인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좀 펼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강력한 매수콜을 외쳐주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가볼게요. 네, 앞서 이건희 대표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죠. 오늘 이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뉴스가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에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 정보를 공개한 완성차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대응책에 이 완성차 업계 움직임이 상당히 분주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현대차그룹과 KG 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이 배터리 정보 공개 움직임이 이로 인해서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게 됐고, 여전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열폭주 방지와 관련해서 수혜주로 한중 NCS가 있다라고 이미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다른 텔레그램 방에 또 다른 종목이 언급이 됐길래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의 자회사로 세스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스맷은 2차 전지 관련 단열 소재 개발을 진행하는 회사고요. 세경 하이테크가 이 기술력을 좀 높게 보고 2023년 1월에 지분 70%를 인수해서 지금 주요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코멘트를 보시면 이 세스맷은 열폭주 방지를 위한 단열재 개발 업체로 올해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내년에는 양산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세스맷이 이제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업을 좋게 보고 투자를 하려면 상장사 중에서는 세경 하이테크를 매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기사가 공유가 되고 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인 건 아니고요. 뭐 세경 하이테크가 원래는 이제 휴대폰 부품 관련주로 포함이 되다 보니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시장 상승과 함께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6,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유세벽 대표님, 우리가 이 자회사 세스맷에 좀 주목을 해서 세경 하이테크를 매수해보는 것도 뭐 열폭주 방지와 관련된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딱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게 정말로 실적으로 올라왔었을 때 세스맷이라는
그 자회사가 결국에 실적으로 증명을 해 보였을 때 양산이 지금 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할 거다, 하반기에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짜 실적으로 찍혀주는지 그걸 확인하고 따라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세경 하이테크는 본연의 필름, 그러니까 폴더블 관련 주로서 이렇게 움직임,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 이런 단기적인 이슈 이걸로 인해서 매수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건희 대표님은 세스미시라는 회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예, 처음 들었고요. 아, 세경 그래요? 하이테크가 지분 70% 갖고 있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그것도 이제 이슈가 될 수는 있는데 시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죠. 예, 그 얘기는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화재를 그럼 전기차를 생산 안 할 거냐? 화재가 난 거에 또 이제 책임 공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이 휘발유 차나 뭐 내연기관 차들은 세부 규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는 이게 운행된 지 얼마 안 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규정들이 마련이 미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규정을 만들어 나가고 뭐 자동차 업체들한테도 요구할 게 있을 거고 뭐 가충전이 아예 방지되는 거를 아예 만들어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딱 방법은 하나죠. 규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자동차 회사가 책임질 수 있게 뭐 과충전이라든지 일단 그걸 방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뭐 방열 패드라든지 불이 최대한 덜 나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단가는 더 올라가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하에 많이 있는데 그럼 지하에 있는 걸 다 지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지상에 요즘에 주차장 없는 데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엠젠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화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예 충전소 위에 그냥 옆에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면 바로 끌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는 것도 지금 제품을 내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방을 할 거냐 아니면 불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막 찾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에서 찾기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근데 그것도 이제 전기차가 좋아져야 그럴 텐데 아직은 이제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없어지는 상황이 나와버려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좀 한중 NCS나 뭐 나노팀이나 뭐 엠젠 솔루션이나 세경 하이테크나 관심은 갖되 아직은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는 예, 있겠지만 맞습니다. 예, 예. 시장 안에서 주도 섹터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관심 종목 리스트업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텔레그램 방입니다. 네, 오늘 음식료 섹터 안에서 유난히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 불당면 소스 공급업체로 잘 알려진 S&D입니다. 오늘 이제 텔레그램 방에 S&D의 공장 증설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니고요.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오늘 텔레그램 방에 공유가 됐습니다. 일단 뭐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S&D가 생산 캐파 증설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회사 측에 의하면 8월이나 9월쯤 시설 투자 관련 공시가 나올 예정이고 지금 뭐 S&D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올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 돌파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원래는 S&D가 삼양식품 등 완제품 기업에 소스를 비롯한 이제 식품 소재를 납품하는 B2B 모델을 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체 브랜드 개발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D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이 기사가 텔레그램 방에 한 10시 10분쯤에 공유가 됐는데 10시를 기점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10시 50분에 오늘 장중 고점을 찍게 됐고요. 41,600원에 고점을 달성한 이후로 현재도 그래도 10% 넘는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유지하며 4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세벽 대표님, 음식료주 안에서 진짜 좀 매력적이라고 볼 만한 종목일까요, S&D가? 스몰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볼만은 하죠. 볼만은 한데 지금 우선 매력적으로 보이는 포인트는 B2B 아까 말씀 주셨던 네. 그런 사업적인
품목에서 이제 B2C로 넘어가는 사업 활로를 찾고 있다라는 것. 즉 그러니까 소비자랑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쿠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불닭소스 볶음면 소스 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캐파 증설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주가의 그 탄력을 키울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이 불닭볶음면이 이제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굉장히 이슈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SNS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이 벌써 2년, 3년 전부터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증명이 되다 보니까 삼양식품 그리고 뭐 SNG도 따라서 덩달아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식료품 섹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라면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해주기 때문에 방어 성격이 강한 그런 걸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S&D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접근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조정 시의 매수는 저는 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따라서 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부분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는 매수인 거죠. 네, 오늘 사지 말자 이 말씀이신 네, 거죠? 오늘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라고 S&D 의견을 주셨고 바로 이제 밑에 오늘 사조대림이 장 초반부터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사조그룹의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나요? 라는 글을 물어보는 텔레그램 방의 얘기도 있었고 오늘 사조그룹의 주가 상승을 뭐 이렇게 분석한 텔레그램 방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뭐 식음료 섹터의 대표적인 저평가주로 최근에 이제 급등한 이후에 관계사 지분 정리 매물로 한 달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시금 매수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쭉 보니까 사조산업, 사조시푸드, 사조대림까지 사조그룹주들이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오늘 사조그룹주가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이 텔레그램 방의 멘트를 제외하고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건희 대표님은 혹시 찾으셨을까요? 네. 사조그룹 오늘 다 같이 올라가다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는 사조산업이랑 사조시푸드 두 개 남아 있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1%, 2%대로 지금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윗꼬리 달고. 올라온 이유를 알고 나서부터는 다른 건 다 팔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울 뭐 강남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제해서 뭐 아파트를 뭐 8만 호를 더 짓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조산업이 부각이 된 거고요. 왜 부각이 됐냐면 사조그룹 내에서 사조산업이 그러니까 지주사 역할을 하는데 사조산업이 캐슬렉스 서울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79.5% 갖고 있는데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 서울에서 하남 바로 넘어갈 때 그 경계 부근에 캐슬렉스라는 이제 골프장이 있고요. 그게 한 56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60%가 그린벨트입니다. 만약에 그 드라마 이제 촬영지 예, 부분 아닌가요? 그쵸. 뭐 거기 근처에 요즘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요. 네. 하남 교산 신도시 그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면 골프장 운영하는 것보다 아파트 짓는 게 돈이 더 되면 아파트로 바꾸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골프장을 갖고 있는 게 부각이 됐고요. 사조산업이 79.5% 갖고 있고 사조시푸드가 캐슬렉스 서울이라고 해서 20%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두 회사가 이쪽에 땅과 관련된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답이고요. 오늘은 뭐 음식료 관련돼서 갑자기 이제 이거 김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또 사셨던 분들은 다른 거 사셨던 분들은 또 실패하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도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수혜주로 묶여서 올라왔다 두 회사가. 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 관련 해제가 될 가능성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조산업이랑 사조시푸드 두 회사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사조 들어간 거는 보시면 안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볼게요. 유세벽 대표님, 실적 발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음식료 보자 이런 얘기 많던데 동의하시는지, 동의한다면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시는지. 저는 지금 현재 음식료 중에서는 라면 관련해가지고 수출이 잘 되고 있고 K푸드 관련해서
빈과도 있고 뭐 주류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삼양식품이 아무래도 주가가 좀 높아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못 가고 있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온 농심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 근데 실적이 발표돼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좋게 발표됐는데 다운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일정에 따른 스케줄, 자기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지금보다는 조금 있다. 다음 주 정도에 CPI, PPI 확인하고 그때 매수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음식료에서 다 한 바퀴 돌았는데 뭐 주류는 못 올랐다, 뭐는 못 올랐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못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못 올라온 거죠. 예, 근데 그 중에 지금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삼양식품은 여전히 저는 삼양식품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3분기 실적도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또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농심, 뭐 두 번째로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농심이 조정을 좀 잘 받았으니까 농심도 좀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전히 이제 우리가 정을 얘기하면 초코파이죠. 네. 예, 오리온이 그동안 좀 주가가 거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 쪽은 뭐 거의 오리온이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리온도 다시 한번 비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주가가 14만 원대에서 빠진 이유가 리가켄바이오 인수 때문에 빠졌거든요. 근데 리가켄바이오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오리온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오리온도 관심권에 좀 두시면 언제 튈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료 섹터 안에서 종목까지 빠르게 찾아봤습니다. 투자 탈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세벽 대표 그리고 이건희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